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Procedural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ies in Gastroenterology 라는 제목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내시경 의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내시경 의사는 자신의 일과 중 40% 이상을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내시경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은 39%부터 89%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경력이 오래된 시술자에게 흔할 것이라는 짐작과는 달리 내시경 검사를 방금 시작한 1년차 펠로우들도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70% 이상의 초심자들은 엔도스코피 에르고노믹스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면 근골격계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근골격계 문제도 교육을 통하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시경이 내 몸을 이리 망가뜨릴 줄 알았다면 내시경 의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닥터 시겔이라는 분의 회고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회고에 의하면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손목, 허리, 엉덩이, 다리, 발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임상 사진입니다. 다른 분의 임상 사진입니다. joint swelling, contact dermatitis, skin exfoliation입니다. 일전에 한 후배 군의관께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시경을 하면서 손목이 아파왔고 검사를 해보니 리가먼트 인저리가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 내시경을 못하게 되면 뭐하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분의 손목 사진입니다. 손목이 아팠던 이 군의관은 전역 후 간을 전공하는 헤파톨로지스트가 되어서 내시경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2회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손목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기유압 내시경 치료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초심자 시절에는 병소의 위치에 따라 온몸을 비틀어 시술하곤 하였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투스 인버수스 환자에서 발견된 조기유암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ESD를 하고 난 후에는 한동안 몸살을 앓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 오십견 증세가 생겼고 검사를 해보니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 인저리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매년 3, 4월 펠로우들이 아직 내시경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교수인 저도 엄청나게 많은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8건의 시술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메시지를 보내준 내용인데요. 대장 내시경을 위 내시경의 3배로 계산하는 개업가 스타일로 따져보면
54유니트 검사를 한 셈입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 환자에게는 지나친 검사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명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진행과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반복적인 단순 통증으로 시작하였다가 가역적인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급성기를 거쳐 만성적인 비가역적인 기능 손실을 가져오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인터벤션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셀프 리포티드 퀘스처네를 이용한 서베이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머스큘로스켈리탈 페인의 프레벌런스를 측정하였는데요. 놀랍게도 10.9%의 엔도스코피스트만 증상이 없다고 하였고요. 대부분인 89.1%에서는 어딘가 머스큘로스켈리탈 페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심프토마틱 에어리어의 평균 개수는 4였습니다. 가장 흔한 통증 부위는 레프트 핑거였는데요. 이뿐만 아니고 라이트 리스트, 레프트 리스트 등 여러 상지 조인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시저 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아프고요. 쉬고 있을 때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의 강도는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5를 기준으로 약 50%가 시비어 페인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시비어 페인을 유발하는 팩터, 관련 팩터를 보면은요, 스탠딩 포지션이 관련이 있었고, 내시경 동안 스페시픽한 포지션을 취한다 등등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기너와 익스피리언스드 엔도스코피스트 차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단지 비기너가 내시경 검사를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비기너와 익스피리언스드 엔도스코피스트 간의 통증 부위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비기너의 경우는 레프트 핑거가 가장 흔한 통증 부위였고, 경험이 많은 내시경 의사는 숄더가 가장 아프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많은 엔도스코피스트들은 자기의 시술 방식 등을 모디파이 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메디컬 어드바이스를 받는 경우는 14.3%에 불과하였습니다. 한 분이 스프레인으로 진단받았고 두 분이 서비칼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허니에이션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한 분은 4주간의 병가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프리벤션입니다. Early Education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내시경 초심자들은 내시경 배우기 초심자 교실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 보면 Introduction,
description exercise, 박심 뒤에 educational VOD가 있는데요. educational VOD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내시경 의사의 근골격계 이상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의 강의가 있고 AGC에서 제공하는 Education Universe 동영상도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에르고노믹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 높이와 침대 높이도 중요하다 등등 몇 가지 포인트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해 요인을 찾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엔도스코피의 환경,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모니터일 것입니다. 모니터는 정면으로 사였을 때 정면에 모니터가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가 비스듬히 비껴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오른쪽에 놓여 있는 경우는 cervical right rotation이 77%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가 정면에 있을 때에는 뉴트럴한 포지션으로 93% 시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모니터는 정면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모니터의 높이입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요. 모니터의 중앙이 내 눈보다 10도 정도 아래를 향하도록, 즉 내시경 의사는 정면이나 약간 아래를 바라보면서 시술을 하는 것이 적절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no flexion, no extension, no rotation이 가장 좋은 모니터 위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암이라고도 하죠. 엔도스코피 펜던트를 설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내시경실에 설치된 펜던트의 모습입니다. 환자의 침대 높이도 중요합니다. 높낮이 조절 침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엘보보다 10cm 정도 아래가 침대 높이가 되어야만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내시경 자세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자세히 검토하고 몇 가지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내시경을 잡는 부위와 모니터의 위치, 침대의 높이 등에 대해서, 즉 에르고노미칼리 세이프하지 않은 엔도스코피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는 병원마다 다른 위치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계속 레프트 로테이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을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데요. 따라서 저희 병원의 한 선생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자세를 목을 돌리지 않는 방향으로 환자 머리 위에 모니터를 놓고 의자도 거기에 맞춰서 위치함으로써 뉴트럴한 포지션에서 검사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리스트와 핑거 프로블럼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2핑거 메소드와 3핑거 메소드 중 3핑거 메소드를 주로 사용하고 2핑거 메소드는 가끔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3핑거로 내시경 핸들을 잡았을 때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장 내시경을 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3핑거 메소드를 적용하기 어려워서요. 레프트 핸드 쉐프트 그립이나 핑키 매뉴버 등 다양한 매뉴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선생님들이 검사 과정에서 통증이 있을 때는 리스트랩 등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내시경 기구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파인메딕스사에서 나온 H-타입 ESD 나이프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나이프의 특징은 니들 타입 나이프와 볼 타입 나이프가 하나로 하이브리드로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터를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간단한 버튼으로 서로 두 가지 나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테터를 넣었다 뺐다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에르고노미칼리 세이프한 내시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엔도 유펙스 원 스텝 ESD 나이프는 인젝터와 핀 타입 나이프가 하나로 묶여 있는 형태입니다. 숄더 프로블럼도 상당히 많은데요. 내시경 자세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왼쪽 어깨를 크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왼쪽 어깨를 사용해서 내시경을 돌리기보다는 조작부와 삽입부의 연결부인 부츠를 올리고 내리는 자세를 통한 토크 로테이션으로 내시경을 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박스 시뮬레이션 핸즈온 트레이닝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이를 통하여 에르고노미칼리 세이프한 자세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합니다. ACG에서 나온 동영상을 보면 그림과 같은 손목 스트레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비단 손목뿐만이 아니고 넥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뿐만 아니고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도 해주는 게 좋은데요. 교수 연구실 구석에 이와 같은 너무 무겁지 않는 아령을 두고 수시로 근육 운동을 해주면 실제 내시경을 할 때 훨씬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내시경 보조기라는 것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전성우 교수님께서 제공하신 사진을 보시면 내시경을 잡는 왼쪽 손을 받쳐주는 보조기를 침대에 설치하고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포암을 잡아주는 어떠한 장치가 있고 이를 통하여 내시경 의사는 내시경의 무게를 어깨로 지탱하지가 않고 보조기를 통하여 가벼운 느낌으로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에르고노미칼리 훨씬 세이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시장 상황인지 기술적인 요인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서전들은 프리오퍼러티브 웜업 세션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수술을 하기 전에 프리오퍼러티브 웜업을 하고 난 이후에 수술을 하였더니 여러 가지 지표가 개선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내시경은 육체를 사용하는 노동입니다. 육체 노동에는 항상 스트레칭이 필요한데요. 한 회사 임직원들이 경기에 앞서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비단 경기뿐만이 아니고 내시경 전에도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의 박효진 교수님께서 아침에 위 대장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강사들의 고령에 맞춰 직원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스트레칭을 한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코로나 전에 리펠로우들의 스트레칭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정기적으로 스트레칭 세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내시경 의사의 에르고노믹 프로블럼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 규칙적인 스트레칭, 바른 자세, 근력 운동, 내시경 검사 전날 술 마시지 않기, 내시경실 구조와 내시경실 기구 배치에 관심을 갖기 등이 중요하고요. 10분 전에 내시경실에 도착해서 편한 복장, 간단한 스트레칭 이후에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특히 모니터의 위치, 높이, 방향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시간 검사하면 10분 쉬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지침을 지킴으로 인하여 환자와 의사가 모두 아프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